안녕하세요. 오늘은 장교환 기간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결산보고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이지케어 재무회계 서비스가 약 2,000개 기관에게 결산보고를 진행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고객분들이 궁금해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일단 결산보고란 쉽게 말하자면 1년간의 회계 내용에 대해 시군구에 보고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1년간의 회계 내용에는 통장에서 발생하는 수입 지출에 대한 작성한 결의서와 지출 중 급여 내역에 기반이 되는 급여 대장이 대표적인데요. 그런 이렇게 1년간 회계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는 업무인 결산보고는 도대체 왜 해야 하는 걸까요? 결산보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개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장기간 기간의 의무적인 업무로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모든 기관에게 적용되는 장기간 기간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이 장기간 기간은 매년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고 아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의무 업무로 규정되고 있는 결산보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결산보고를 안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시정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이 노인장기간 보험법에 따르면 이 기관이 회계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이 시정명령을 시군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결산보고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결산보고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일단 먼저 받게 되는 거죠.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결산보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 조치인 이 업무 정지를 받게 됩니다. 1차로는 3개월의 업무 정지를 받고 그럴 것도 안 했으면은 그러고도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면 2차로 6개월의 업무 정지까지 받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업무 정지를 받은 이후에도 이 3차 위반 또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아예 지정 자체가 취소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지역에 따라서 결산보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시정명령들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특히 2번 기관이 아닌 3번 기관 같은 경우나 이 지정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신설기관들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 그런 기관들도 몇 년 뒤에 지도점검 등에서 갑자기 결산보고를 안 하는 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년 반드시 결산보고를 해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산보고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결산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결산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음 연도에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장기간 기간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다음 연도 3월 말까지만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 아래 써있는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올해 24년 3월까지 해야 하는 결산보고는 사실 23년 결산에 대한 내용인 거죠. 또 여기서 최근에 좀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올해 3월 말은 또 하필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이 주말인데 기한이 변경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기한이 일요일이더라도 공휴일 혹은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시군구의 보고 자체는 가능하니까 기한은 변경 없이 3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이음에 인력 신고를 한다고 했을 때 주말에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접속도 가능하고 그런 점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이게 3월 말까지 보고를 하면 되는 것이지 3월 말까지 승인을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보고 후에 몇 개월 뒤에 반려나 승인이 되는 지역이 많아서요. 3월 말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오해 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월 말까지 결산 보고 행위 자체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결산보고 과정은 크게 2단계로 나뉘는데요. 인력신고와 비슷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1단계로 일단 WFC의 결산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이게 WFC는 보고가 아닌 이 보고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역할을 지금은 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에 있어서도 WFC에서 자료 작성까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 2단계에는 희망이음을 통해서 시군구에 보고하는 단계입니다. 결산보고는 이렇게 크게 이 두 단계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먼저 1단계인 WFC에서는 어떤 자료를 작성해야 될까요? WFC에서 작성하는 자료 중 가장 중요한 자료로 이 세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요. 왼쪽부터 세입결산서,
세출 결산서, 임직원 보수일람표, 이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서와 세출 결산서는 결산복고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지만 이 W4C의 시스템 구조상 작성된 결의서로 자동으로 생성되고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만약 평소에 결의서를 잘 작성하였다면 이 두 가지 서류는 자동 생성된 결산서를 그냥 검토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옆에 있는 임직원 보수일람표는 이 결산서와 좀 다르게 직접 생성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급여대장을 작성합니다. 이 작성된 급여대장은 아래에 있는 종사자별 급여대장 조회라는 W4C 메뉴로 이동되게 되는데요. 이 종사자별 급여대장 조회에서는 사업별로, 종사자별로 1년간의 급여 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이렇게 확인한 1년간의 급여 총액이 이상이 없다면 해당 메뉴에서 사업별로, 방문요인, 목요일 모욕별로 임직원 보수일람표를 등록, 다른 말로 생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서류 외에도 결산보고 시 제출해야 될 서류로 알고 계신 것 중에 사업비 명세서와 기타 비용 명세서가 있는데 요거는 위에 말씀드린 세입 결산서와 세출 결산서가 작성되면 자동으로 생성되어 오니 크게 유의하지 않으셔도 무방한 서류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의할 점이 임직원 보수일람표를 생성하실 때 임직원 보수일람표와 세출 결산서 인건비를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일치 여부를 일단 확인하는 과정을 말씀을 먼저 드리면 임직원 보수일람표의 메뉴에 가셔서 사업과 회계연도를 좀 알맞게 선택하시고 결산을 선택하신 다음에 조회하시고요. 그 다음 세출 결산서를 확인해야 되지만 대신 계정별 원장을 확인하는 게 더 간편해서 계정별 원장을 회계 연도와 사업을 좀 올바르게 또 선택해서 조회합니다. 그래서 이때 세출 결산서 대신 계정별 원장을 조회하는 이유는 계정별 원장을 조회해야지만 이 임직원 보수일람표에 입력된 직접비, 간접비 확인하듯이 계정별 원장의 인건비 중에서 직간접비로 구분되는 모든 인건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급여 항목별로 서로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되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린 직간접비를 잘 구분해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임직원 보수일람표랑 세출 결산서의 인건비 내역을 확인하다 보면 의문점이 아무래도 생기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럼 이 인건비 내역이 서로 왜 다를까요? 분명 급여대장과 똑같이 급여를 잘 지급했다고 기관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는 이 급여대장과 똑같이 급여를 지급했다면 이게 절대 일치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인건비 내역이 서로 다른 이유는 급여대장과 이 실제 지급된 급여 내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앞서서 임직원 보수일람표를 등록하는 과정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이 W4C에 작성된 급여대장을 토대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반면 세출 결산서는 이 지출 결의서, 즉 실제 통장에서 지급된 내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임직원 보수일람표와 세출 결산서 인건비 내역이 다른 이유는 이 임직원 보수일람표의 급여 대장 내역과 세출 결산서에 있는 실제 지출 내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이유를 한번 꼽자면 이 사회보험료 때문입니다. 이 방문요양 근로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는 매월 근로시간이 달라지니까 급여 대장에 기재된 급여 내역이 계속 바뀌는데요. 이 급여 대장 안에 있는 사회보험료는 다 이 급여 내역을 기반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고지되는, 고용보험공단 이런 데서 고지되는 사회보험료와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 지급된 내역과 급여 대장이 달라지고 이 인건비 내역이 결국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인건비 내역이 다른 이유는 알겠으니까 그럼 어떻게 결산복을 앞두고 어떻게 일치시키면 될까요? 단순하게 급여 대장을 실제 지급 내역대로 수정만 하시면 되는데요. 회계는 무조건 통장에서 발생한 거래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의서가 아닌 이 급여 대장을 수정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게 아까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린 사회보험료를 예로 들면 이게 직원별로 정확한 사회보험료를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매달 사회보험료가 한 번에 묶여서 이제 고지가 나오고 그때마다 공단 사이트 가서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기관들은 그냥 이 임직원 보수일람표와 세출 결산서의 이제 차액만큼을 급여 대장을 그냥 임의로 수정해서 급여 총액에 맞춥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맞추지 않으면 결산이 일단 반려가 되니까 정말 대부분의 한 99% 정말 기관이 이런 방식으로 인건비 대역을 다 일치시키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정확한 이 종사자별로 매월 정확한 급여 대장 입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시군구도 이게 임의로 맞춘다는 걸 좀 알지만 용인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서류는 작성 안 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서류 외에는 다른 서류는 그냥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입 및 세출 계산서, 임직원 모술납표, 사업비 및 기타 비용 명세서는 이 아래 있는 장교환 기간 재무회계칙 제11조를 보면 모두 첨부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과목 전용조서나 예비비 사용조서, 후원금 이런 경우는 각 동항 1항을 보시면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세입 및 세출 계산서, 임직원 모술납표, 사업비 및 기타 비용 명세서만 제대로 챙겨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해당하는 경우만 첨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궁금한 사항은 여기 기재되어 있는 제11조 항목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렇게 WF에서 작성된 결산 내용을 어떻게 보고하면 될까요? 먼저 간단히 경로를 말씀을 드리면 희망이메일에 접속하셔서 상단에 시군구 보고를 클릭하신 이후에 좌측에 세입 세출 결산서 보고라는 메뉴가 따로 있거든요. 이 메뉴를 가신 다음에 이 우하단에 있는 결산 보고를 누르면 결산 보고를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창이 또 열리게 됩니다. 기본 자료는 W4에서 작성을 일단 1단계로 하고 실제 보고는 2단계로 희망이메일에서 한다는 점에서 이 기관분들이 많이 하고 자주 하시는 인력신고 같은 다른 보고와 똑같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신 결산보고 발령 언제 많이 나냐 이 부분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설명에 앞서서 반려는 이 대부분 보고 내용이 완전 이렇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번 더 보완을 해봐라, 이상한 게 있는데 한번 확인해봐라,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희망이음 안에 있는 그냥 오류로 인해서 보고가 잘못돼서 다시 재보고해라라는 틀렸다고 이 반려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려가 됐다고 해서 항상 이 보호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시군구의 의견을 한번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재보고를 진행하면 된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 이지케어 재무회계 서비스에서 결산보고를 하는 경우에도 반려가 났다고 해서 이제 너무 흥분하셔서 전화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 의견을 확인해보면 단순하게 그냥 한번 재확인해보라, 오류가 났으니까 한번 다시 재보고해달라는 내용이니까 한 번 더 그냥 검토만 하고 재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유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에 따로 제가 좀 기재는 하지 않았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임직원 모술납표의 급여 내역이랑 세출계산서의 급여 내역이 같아야 된다는 거, 그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안 드렸고요. 그건 항상 보고 전에 꼭 챙기셔야하는 거 한번 유의하시고 이 뒷부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운영위원회 회의록 미첨부로 인한 관련인데요. 이 기간기호 앞자리가 2번인 기관들, 소위 2번 기관들은 이 결산보고 전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먼저 진행을 꼭 해야 돼요. 그리고 회의를 했으니까 회의록을 무조건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작성된 회의록을 꼭 이 결산보고서에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지역에서 그냥 이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하지 않아도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요. 이제는 대부분 지역에서 회의록을 첨부하지 않으면 결산보고를 일단 반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의록 미첨부로 인한 반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결산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첨부가 안 됐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재보고를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운영위원회 회의록만 다시 작성을 해줘서 첨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지케어 재무회계 서비스 고객이시라면은 결산보고 메뉴에 회의록 샘플을 저희가 다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셔서 회의도 진행하시고 회의록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장기요양 급여 수익 내역이 이제 이상해서 결산보고가 반려되기도 하는데요. 이게 시군구에서 결산보고된 결산 내용을 점검할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단의 장기요양 급여 수입 내역, 즉 흔히 저희가 표현한 청구액 내역을 한번 연동을 해서 확인을 하는데요. 이때
연동을 할 때 그냥 오류로 인해서 청구액이 잘못 전송되는 경우가 시군구 주무관님들에 따르면 굉장히 좀 잦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공단에서 입금한 청구액과 이 회계 처리된 청구액이 오류로 인해서 그냥 이게 서로 상이한 경우가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항상 오류가 나는 건 아니고 환수가 있거나 뭐 청구서 여러 개 있거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청구서 하나가 깔끔하게 청구서 하나로 끝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 연동할 때 좀 오류가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연동 오류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재보고하면 계속 오류 나거든요. 그래서 그 공단에 장교양 급여 비용 연간징수 통보서라고 다실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다운받아서 첨부해서 이거 그냥 이게 지금 주무관님 보시는 게 좀 오류가 난 거지 실제 청구된 내용은 이렇다라고 보고 제보를 해주시면은 문제 없이 다 이제 승인이 납니다. 다음으로 이 장교양 급여 수입 내역과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 내역이 공단과 결산서 간의 차이가 있어서 반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 내역을 점검하는 이유는 다들 좀 잘 아시겠지만 노인장교양 보험법 안에 본인부담금을 강경하거나 면제하면은 이게 법적인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법 위반을 넘어서서 지정 취소까지도 가는 좀 중대한 사안이에요. 반면 근데 기관은 실제로 뭐 감경이나 면제를 했다기보다는 미납금으로 인해서 내역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부담금을 아예 못 받았거나 아니면 작년에 못 받았던 본인부담이 갑자기 올해 뭐 12월에 못 받았던 게 1월에 들어오면 연도가 바뀌면서 이 총 본인부담 내역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어쨌든 저희가 대부분 다뭐 감경이나 면제를 하지 않았다면 다 그 미납금으로 인해서 상이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미납금으로 인해서 본인부담금 내역이 상이하다는 사유서 정도를 작성해서 첨부를 해서 재보고를 하시면 소명을 해주시면은 다시 이제 재승인이 나게 됩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점은 이제 해당 반려사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강경하다 면제하면은 나중에 지정 취소도 될 수 있고 이게 일단 그 앞서서 1차적으로 결산보고에서 걸려서 반려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걸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본인부담 강경하거나 면제하면 안 되시겠죠. 다음은 예산 초과로 인한 반려인데요. 쉽게 말해서 예산에 비해서 더 많이 썼다, 세출 금액이 크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회계 연도가 바뀌기 전에 추경을 한번 했다면 세출 금액이 더 클 수가 없거든요. 예산이 더 남는 거지. 그래서 추경만 실시했다면 괜찮은데 이게 연도 바뀌기 전에 추경을 좀 하기가 어려운 게 결산 내용을 점검을 하면서 결의서를 좀 수정하다 보면은 특정 계정 과목이 예산 초과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빈번해요. 특히 뭐 12월 말에 발생한 거래 내역을 바로 당장 결의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 12월 거 1월에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추경을 회계연도 안에 하는 게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이런 사유로 인해서 반려가 나면 회계연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시군구가 이런 사정을 알아서 추경을 받아주는 것도 있으니까 주무관과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상의해보시고 이런 사유로 인해서 추경을 좀 못했는데 추경을 하고 해도 되겠냐 하면서 상의해보고 추경 실시한 다음에 이 제보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추경이 불가하다, 무조건 어떻게든 방안 없고 추경은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으시면 이 예산 전용이라는 좀 방법이 있어요. 예산 전용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남은 계정 과목을 부족한 계정 과목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타 운영비 예산이 이제 100만 원이나 많이 남았고, 근데 반면에 임차료 예산이 생각보다 임차료가 뭐 중간에 올라서 100만 원이 부족해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기타 운영비에 남은 이 예산 100만 원을 임차료 계정 과목 예산으로 옮기는 것을 이제 예산 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예산 전용을 통해서도 추경을 다시 안 하고도 이 결산을 다시 재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산보고 과정에서 예산이 초과되는 경우는 되게 빈번하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예산 전용 실시하거나 주무관과 상의하셔가지고 추경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관에서 가장 걱정하는 그 반려사유 중 하나인 인건비 지출 비율 미달인데요. 결산보고 전에 결의서를 한 번 더 검토해서 만약에 오처리한 결의서가 있다면 직접비인데 간접비를 처리한 결의서가 있다면 찾아서 수정하는 게 좋겠지만 저희가 한 2,000기간 다 이제
결산보고 하면서 경험한 게 대부분 오처리한 결의서가 있다기보다는 실제로 인건비를 지출을 비율만큼 못해서 기준만큼 못해서 미달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시설 기관들은 인건비 지출을 그만큼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반려된 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회계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지출한다고 해서 전년도의 지출로 회계 처리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추가로 뭐 인건비 지출한다고 해서 비율을 준수할 수 없으니까 이때는 그냥 주무관과 차라리 협의를 통해서 내가 이번 연도는 내가 인건비 지출 맞추려고 했는데 이런 사유로 못했다. 특히 뭐 신설기관이면 신설기관이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적어서 인건비 지출을 많이 못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니까 다음 연도는 꼭 준수하겠다. 서약서를 작성해서 주무관 협의해서 첨부하면은 결산보고 승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 지출 비율 미달로 인한 반려는 앞선 사유들과 좀 다르게 시공부에서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점검 내용이니까 가급적이면 회계 연도가 바뀌기 전에 인건비 지출을 꼭 준수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려 대응법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실망하실 수도 있겠는데 정말 이거는 이미 회계 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지출을 할 거나 뭐 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다른 방법을 한다는 건 사실 불법적인 회계 처리를 일부러 이제 직접비 지출이 아닌 인건비성 지출이 아닌데도 인건비성 지출로 회계 처리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도 점검 때 걸리면 앞서 말씀드린 뭐 시정 명령을 넘어서서 업무 정지나 지정 취소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무관과 잘 협상을 해서 그 사유서를 넣고 재보고를 해서 승인받는 게 가장 현명한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출이 워낙 중요하니까 좀 궁금하신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모아봤는데요. 일단 인건비 지출 비율은 WFC 그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결산서에 있는 인건비 지출 비율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이 공단과 다르게 결산서의 인건비 지출 비율은 WFC의 임직원 보수 인력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직원 보수 인력표는 급여 대장을 기반으로 생성되고 또 급여 대장은 결산보고를 앞두고 아까 말씀드린 실제 지출 내역대로 실제 세출 결산서에 있는 실제 지출 내역대로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임직원 보수 인력표의 인건비 지출 비율이 기관에서 실제로 지출한 인건비 비율이게 돼요. 그래서 인건비 지출 비율이 궁금하다, 결산보고 앞두고 궁금하다 그러면 아까 뭐 급여단 등록하고 세출 결산서만 대로 이제 수정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생성한 임직원 보수 인력표를 WFC에서 확인하면 인건비 지출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의문이 드실 텐데요. 이게 내가 공단에 입력한 인건비 지출 비율이랑 WFC 임직원 보수 인력표랑 인건비 지출 비율이 분명 거의 제가 볼 때는 100%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왜 다른지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거는 일단 입력되는 기준이 완전 달라서 그래요. 공단은 급여 대장에 있는 내역을 그대로 그냥 입력을 하거든요. 계산되고 뭐 이게 실제로 지출돼서 막 결의서 내역대로 막 수정하는 그런 급여 대장이 아니라 애초에 그냥 최초에 생성된 급여 대장을 내가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반면 WFC는 실제 급여 지출 내역대로 정확하게 처리된 회계 내역을 기반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급여 대장 이 내역대로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건비 내역도 서로 달라지게 돼요. 또 공단은 기관이 아시겠지만 직접 다 수기로 입력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국가 입장에서 사실 객관적인 인건비 지출 비례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다 언제든지 들어가서 수정하면 되거든요. 내가 뭐 100만원 실제로 지출했는데 공단에 입력하니까 인건비 지출 비율이 미달되길래 그럼 200만원 지출했다고 수정을 해도 수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인 인건비 지출 비율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반면에 WFC 인건비 비율은 이게 실제 통장에서 지출된 내 돈이 나간 진짜 인건비 내역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처리된 회계 내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완전 객관적이고 정확한 인건비 지출 비례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실제 통장에서 지출된 내역이 그대로 증빙되기 때문에 이게 많이 좀 이해를 어려워하셔서 제가 좀 왜곡될 수 있지만 과하게 표현하자면 공단에 입력된 인건비 지출 비율은 사실 뭐 결산이나 뭐 기관 운영한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인건비 지출 비율을 미준수해서 기관이 피해를 볼 때 그 기준이 되는 인건비 지출 비율이 결국 결산보고에 들어가는 WFC 인건비 지출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기관 입장이 아니라 공단 입장,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공단의 기관이 직접 다 수기로 입력하는 고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인건비를 실제 지출한 인건비라고 인정하기는 사실 좀 논리적으로 어렵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크게 입력을 해도 급여대장은 그냥 수정해버리는데 급여대장 있는 거 그대로 입력했다고 하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인건비 주비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공단의 인건비 비율.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단의 인건비 주비율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WFC의 실제 지출 내역대로 수정된 임직원 보수 인력비의 인건비 주비율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결산 보고는 여기까지고요. 이게 어느덧 3월 중순이 되고 있습니다. 중순 향해 좀 가고 있습니다. 결산 보고를 좀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3월 말까지 모두 보고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말까지 꼭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3월까지만 보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3월 동안 이직혀 재무회계 서비스가 진행하는 결산 보고도 저희 급여대장 내용을 먼저 등록하고 그 점검을 한번 기관분들에게 요청을 드리고 점검이 이상한 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저희가 상담해서 보완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거의 3월 말 경쯤에 보고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왜냐면 이걸 다 검토도 안 되는데 그냥 보고를 해버리면 이상한 내용이 보고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3월 말까지 꼭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고 보고만 3월까지 하시면 된다는 점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